네, 방금 박찬영 기자와도 다뤘습니다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반대표 던지겠다 하면서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이 사개특위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사개특위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게 박영선 전 위원장이 이제 맡던 자리를 장관으로 가면서 이제 이상민 의원께서 위원장 되셨잖아요. 예, 합동을 이어받았습니다. 예, 한 달 반 정도 하신 상황인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당초부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예. 실제로 합의에 된 것은 거의 없다 싶을 정도고 쟁점도 많고. 네. 그러나 이제 어렵사리 이제 여야 내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일정 부분 이뤄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회 발전에 간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절차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하고 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있는데 이 합의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인돼야 본회의로 가는 건가요? 이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거를 신속 처리 안건으로 결정을 해야 네.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빨리 가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또 안 하면 90일이 지나면 다시 본회의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안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네.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에서는 선거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이제 오늘 발의를 한 것 같고요. 네네. 사개특위는 언제쯤 그런 발의를 하나요? 지금 다 보도에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만 바른미래당 의원 두 분이 확실하게 저희 뜻에 합의를 이루고 그 법안이 제출이 될 수 있어야 사개특위를 열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사개특위를 열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 절차를 하려면 상임위원회 과반수가 동의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위원장한테. 근데 아직 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바른미래당과 그런 여러 가지 의논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른미래당 쪽에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 일정을 지금 결정짓지 못하겠네요. 바른미래당으로 저희는 이제 공수처 관련된 법안하고 네. 다음에 수사권,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관한 거는 이제 성문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작업은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에 대해서 여야 내당의 입장이 합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궁극적인 관건은 지금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정리가 돼서 네. 확고하게 이 의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도 통해서도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오신환 의원은 본인은 반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SNS에다 글을 쓴 상황이고요. 또 손학규 대표는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장으로서. 매우 좀 복잡하고 좀 안타까운데요. 네. 어쨌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을 대표해서 어제 여야 내당이 합의를 이뤘거든요. 네. 그 합의를 이루고 국민 앞에 발표한 건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당의 구성원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승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다만 개인적인 소신이 있다면 그 개인적인 소신이야 이제 본회의 표결에서 그거를 드러내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오신환 의원의 개인적인 소신 때문에 사법개혁의 다수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또 묵살돼서는 안 될 거라는 걸
오신환 의원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은 밝히되 네. 사개특위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청도 하고요. 신속 처리한 건 지정은 해놓고 이후에 본회의에서 본인 개인의 입장을 반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시네요. 예, 어제 이 국회법의 기본적인 그런 신속 처리 안건 절차 등을 마련한 그 기본 취지는 네. 소수 정파 또는 소수 국회의원의 입장 때문에 발목 잡기로 가서 다수의 의원들의 입장이나 심의권이 제약받거나 침해받는 걸 막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은 필요할 수 있고 개인 의원의 그 개별적 의원의 소신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심의권이나 또는 표결권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당이 합의를 했던 이 공수처 안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쭐까 싶은데요. 지금 기소권은 뭐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대상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네. 이 안은 애초에 더불어민주당 안과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당초에는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범죄수사처, 이 공수처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도 갖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동안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오남용한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검찰에 대한 일정 부분의 그 견제, 감시 차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꺼번에 갖도록 하자 이런 취지였고 살아있는 권력 또는 판검사들에 대한 비리를 감시하고 또 제출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이게 이제 수사권만 공수처가 갖고 기소권에 대해서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들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갖게 되니까 네. 이런 점은 저희들이 당초에 주장했고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견지해왔던 입장으로는 후퇴한 입장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당 단독으로 이것을 관철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야당들의 협조를 얻으려면 부득이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네. 저희들도 이제 10걸음 나가고자 하지만 10걸음 못 나가면 5걸음이라도 5걸음 못 나가면 한 걸음이라도 발전시키고 진전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기소권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는 저 국회의원까지 이왕 그러면 그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하더라도 국민적 시선은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걸 당연히 요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포함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일부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한 극구 반대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되는 점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안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여야 4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수처 법안만 이 패스트트랙 지정이 안 된다고 하면 합의는 세 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하나가 이게 지정이 안 되면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 세 개가 각 당의 그 합의에 의해서 연동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예. 공수처 법안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거를만 일부 통과시킨다라는 건 저희들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청취자께서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4867님 오신환 의원 사버임하면 안 됩니다. 맘대로 특위위원을 교체하다니요 라는 의견도 있고 김현숙님은 오신환 의원을 설득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안 되면 전부 오신환 의원 탓 아니겠습니까? 라는 의견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만 자 우선 보겠습니다. 그 설사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본회의에서 또 이걸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본회의에서 여야 4당의 원내대표가 그 각 당의 입장을
그 대변해서 네. 합의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네. 대다수의 의원들은 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할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그 사법개혁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개혁, 그리고 수사권 부분에 대한 조정 부분은 오래된 숙제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 이 정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사회적 요구가 빨리 통과시키라라는 요구 주문이시고 네.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개특위라든가 사개특위에서 추인된다면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된다 그러면 본회의에서도 통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시네요. 예, 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혹시 자유한국당과의 뭐 협의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유한국당이나 또 일부 정파가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한적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절차를 밟는 것이고요. 예. 그 아니라도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수용할 것이고요. 타협 가능성이나 논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지금 길거리 나가서 뭐 무슨 좌파 독재 정권 운운하면서 이렇게 거부하고 논의를 뛰쳐나가지 마시고 네. 국회에서 합리적인 우려가 있는 걸 국민들한테 호소하시고 또 여당한테도 호소해서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도 않고 그냥 길거리 나가서 국회를 팽개치고 나간다면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민생이라든가 당장 시급한 추경안 처리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공수처 법안이나 선거제도 네. 또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 가능성 또 논의의 그 장은 여전히 열려 있다. 오히려 좀 시한을 정해놓고 좀 가열차게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공수처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반대 이유를 들어보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라는 장치는 있지만 공수처장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는 뭐 야당을 탄압으로 악용한다라고 하는데 네. 뭐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에 그럴 걱정을 하신다면 그런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시면 그거는 전폭적으로 수용할 입장입니다. 네. 입장할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시면 되는데 아예 그런 걱정이 있다고 해서 송두리째 모든 걸 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네. 살아있는 권력이나 또 검찰에 대한 일정한 견제, 균형 또는 검찰 개혁 이런 부분은 도외시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런 말씀을 반문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견제 또 감시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안 중에 하나였고 오랫동안 전문가들이 논의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 감시와 또 척결을 위한 제도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일부 야당의 말씀대로 탄압의 우려가 있다면 그거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네.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 실제로 처리되기까지 앞으로 어떤 절차, 과제들 남아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에서 그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 하는 절차를 밟고요. 예. 그게 되면은 180일이 지나면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네. 법사위에서도 이걸 다루지 않고 지지부진하면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넘어가고요.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해서 표결을 반드시 하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제일 큰 관건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개혁특위에서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약속대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833님, 부정부패 막자고 국민들이 공수처 만들자 주장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자, 사개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